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 초청에 따라 13일부터 1박 2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합니다. 2달 반 만에 이뤄지는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 및 국제 현안과 경제, 사회, 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9일 오후 소장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선 육군준장 27명과 해군준장 7명, 해병준장 1명, 공군준장 6명, 총 41명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주요 전투부대 지휘관 및 각군 본부 참모직위에 임명했습니다. 2011년 1월 10일 창설된 아크 부대가 올해로 창설 15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양국 간의 두터운 신뢰와 군사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온 아크 부대는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전투 역량을 지속 발전시켜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박 2일간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첫 방일로 이른 시기에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 외교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차성유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의 구체적인 방일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위 실장은 방문지 선정 배경에 대해 셔틀 외교 차원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회담을 갖자는 논의가 있었고 이후 일본 측의 공식 초청으로 성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작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와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 이어서 이번에는 일본 나라에서의 회담으로 양국 정상이 세 차례 만나게 됩니다. 이는 한일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을 조기에 실현하여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 외교를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순방 첫날인 13일 오후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공동 언론 발표를 진행합니다. 이후 두 정상은 1대1 환담과 만찬을 함께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튿날인 14일에는 양 정상이 함께 나라현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인 호류지를 시찰하는 등 친교 일정을 소화한 후 오사카 등 간사이 지역 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귀국길에 오릅니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의 첫 번째 목표로 셔틀 외교를 통한 정상 간 신뢰 강화를 꼽았습니다. 위 실장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발전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협력 강화도 강조했습니다. 조세이 탄광 등 과거사 문제에서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에 협력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어 최근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히토류 등 수출 통제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논의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 한중 간에도 비슷한 정세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일본과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양 정상은 1박 2일의 짧은 기간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대화를 나누며 한일 양국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지난해 11월 중장 진급자 발표 이후 계엄 수습 여파로 약 2달간 이루어지지 않았던 군 장성 후속 인사가 진행됐습니다. 모두 118명이 진급한 이번 인사는 국민 주권 정부의 기조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김유진 기자입니다. 2026년 소장으로 진급한 장성은 총 41명, 준장은 77명입니다. 먼저 소장의 경우 육군은 박민영 준장 등 27명, 해군은 고승범 준장을 포함한 7명, 공군은 김용재 준장 등 6명, 해병대는 박성순 준장이 주요 전투부대 지휘관 및 각군 본부 참모직위에 임명됩니다. 육군 대령 민규덕 등 53명, 해군 대령 박길선 등 10명, 공군 대령 김태현 등 11명, 해병 대령 현우식 등 3명은 준장으로 진급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2026년이 국민의 군대 재건의 분수령이자 국민주권정부의 국방개혁 로드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역사적인 한 해인 만큼 사명감이 충만한 우수자 선발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군대 재건 기반에 집중하기 위해 출신, 병과, 특기 등의 구애 없이 다양한 인재를 선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육군소장 진급자를 보면 비육사 출신이 이전 진급 심사와 비교해 20%에서 41%로, 육군준장 진급자는 25%에서 43%로 늘었습니다. 공군 준장 진급자 중 비조종 병과 비율은 25%에서 45% 수준까지 확대됐습니다. 특히 여군은 총 5명이 선발됐는데 2002년 최초 여군 장군 진급 이후 역대 최대 수치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육군 7기동군단이 기동군단의 미래를 준비할 기동전 연구소를 열었습니다. 연구소는 앞으로 과감한 실험과 연구로 기동전의 혁신을 이끌어갈 전망입니다.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궁금한 점을 제시하고 찾아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휘관의 끊임없는 물음과 고민이 우리 군 야전 최초의 기동전 연구소 출범으로 이어졌습니다. 육군 7기동군단이 전장 환경의 변화를 읽고 기동전의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 조직 기동전 연구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발대식에는 기동군단의 주요 지휘관들과 전방군단 기갑 여단장 등 주요 야전지휘관뿐만 아니라 교육기관과 방산업체도 함께 참여해 협력성을 높였습니다. 연구 분야는 기동, 생존, 혁신 분야로 구분되고 7개 세부분과로 나뉘어 편성됩니다. 훈련 현장에서 나온 의견과 개선점을 하나하나 연구하고 실패의 경험도 공유하는 과감한 실험을 진행하며 혁신의 중심으로 거듭난다는 방침입니다. 기동, 생존, 혁신의 싱크탱크가 되어서 현존전력 발휘 극대화와 또 육군에서 추진하는 아미타이거 부대 조기 가시화를 위해 혁신의 엔진이 되고자 합니다. 발대식을 주관한 최성진 육군 7기동 군단장은 현대전에서 상상력이 부족은 패배와 직결된다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이제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쟁 수행 방식을 깊이 생각하고 적합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 방법이 되었습니다. 특히 교육기관이 아닌 야전군단의 연구소가 만들어진 만큼 연구와 변화를 일선부대에 즉시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받습니다. 발대식을 마친 부대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토크 콘서트와 주기적인 세미나로 활동의 깊이를 더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안재현입니다. 해병대 2사단이 가상전차 시뮬레이터 훈련을 통해 상황조치 경연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실제 전투를 구현한 시나리오 속에서 장병들은 전투 수행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이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호와 동시에 시뮬레이터에는 가상 전장이 펼쳐지고 장병들은 전술 기동을 시작합니다. 해병대 2사단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 동안 TMPS 훈련교장에서 소대급 상황조치 경연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가상전장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TMPS, 전차다목적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대회에는 9개 소대가 참가해 적포탄 낙하와 기계화 부대 출현 상황 등을 가정한 시나리오 속에서 전투 수행 능력을 겨뤘습니다. 장병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 표적 탐지부터 식별, 기동, 사격, 피해 상황 조치 등 단계별 임무를 수행하며 직책별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지휘 판단 능력과 전투 수행 숙달도, 개인과 팀 단위 협업 능력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부대는 실전적 전투 준비 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이번 경연대회는 가상훈련 체계를 활용해 장병들의 실전 감각을 높이고 전술적 상황 조치 능력을 점검하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팀워크와 단결력을 다져 완벽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이경섭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군사협력단 아크 부대가 창설 15주년을 맞았습니다. 대한민국과 UAE를 잇는 국방협력의 중심축이자 육해공군 해병대 최고의 전투력이 응집된 합동 특수작전 부대인 아크 부대의 활약상을 이태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0년 5월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방문한 당시 UAE 왕세제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야는 우리 특전사의 훈련 모습에 감명받아 군사교육 훈련 지원과 교류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국회 동의안이 결의됐고 2011년 1월 10일 우리 군 최초의 군사협력 파병부대인 UAE 군사훈련협력단 아크 부대가 창설됐습니다.
오늘날 아크 부대는 양국의 군사 협력과 교류의 출발점이자 연결고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크 부대는 UAE 특수전 부대의 교육 훈련을 지원하고 고공 침투와 대테러, 근접 전투 등 고난도 특수작전 연합 훈련을 실시하는 걸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만여 명에 달하는 재외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도 수행하며 대한민국 국방 외교의 지평을 중동 지역까지 확장하는 등 군사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모하마드 대통령을 만났는데 우리 아크 부대에 대해서 칭찬도 많이 하고 기대도 매우 많이 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군사 안보 외교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초기 아크 부대의 파병 기간은 6개월이었지만 이후 임무 중요성이 커지고 실전성이 증명돼 2014년 8진부터는 8개월 단위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한 UAE 양국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타결되자 아크 부대 22진부터는 부대장의 계급이 중령에서 대령으로 높아졌습니다. 현재 파병 중인 아크 부대 25진에는 안정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참모장과 대외협력 장교 등 4명이 신규 편제됐고 해병 특수전팀도 새로 편성돼 급변하는 현대전장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군을 대표하는 군사 외교관으로서 아랍군과의 성과 있는 군사훈련으로 역할과 임무에 충실히 완수하겠습니다. 아크 부대 영원하라! 아크 부대는 앞으로도 한 UAE 양국의 관계 발전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매진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해군 교육사령부가 해군병 720기 수료식을 거행했습니다. 한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5주간의 양성교육훈련을 이수한 정예 해군병 202명이 탄생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병교육대 대장이 수료를 선언하자 해군 교육사령부 연병장에 도열한 신병들이 새하얀 정모를 하늘 높이 흔들며 기뻐합니다. 신병 720기 수료식, 202명의 정예 해군병들이 탄생하는 현장입니다. 지난해 12월 8일 입영한 720기는 5주 동안 유격훈련과 전투수영, 소형 고무보트 훈련 등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훈련을 받고 정예 해군병으로 거듭났습니다. 수료식은 국민의례와 상장수료, 수료 소감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수료자의 가족들이 직접 정모를 수여하는 시간도 마련해 해군병의 자긍심을 높이는 특별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날 수료한 720기 해군병 가운데 6.25 전쟁과 월남전 국가유공자 손자 17명이 조부의 대를 이어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해군의 일원이 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수많은 해군 선배님들이 거친 파도를 이겨내고 조국의 바다를 지켰듯이 여러분도 이 영광스러운 전통을 이어받아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숭고한 사명을 완수해 나가리라 사령관은 믿습니다. 수료식을 마친 720기 해군병들은 교육사령부 예하 학교에서 각자의 특기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화된 교육을 받게 되며 이후 각 부대로 배치돼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켜나가게 됩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전쟁 후 우크라이나에 다국적군을 배치하겠다는 영국과 프랑스의 계획에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다국적군 부대와 시설은 정당한 전투 목표물로 간주할 것이라며 거친 반응을 내놨습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다국적군 배치 구상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현지 시간 8일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영토에 서방 군부대나 군사 인프라가 배치될 경우 이를 외국의 군사 개입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부대와 시설은 러시아군의 정당한 전투 목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같은 조치가 러시아뿐 아니라 유럽 국가들의 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친우크라이나 서방 국가들이 이른바 의지의 연합을 통해 군사적 대치를 확대하고 있다며 전쟁 이후까지 이어질 안보 불안을 우려했습니다.
앞서 영국과 프랑스, 우크라이나 정상은 전쟁 종료 이후 우크라이나에 다국적 군을 배치하는 구상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미군 파병은 배제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추가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안전보장 조치에는 강력한 지지를 밝힌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 중으로 이번 경고로 전후 안보 질서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드론과 같은 무인 체계가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전차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세대 전차 개발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차세대 전차에 대해 뉴스바바 인터뷰에서 알아봤습니다. 34년간의 군 생활을 하다가 전역한 퇴역 기갑 대령 최무룡이라고 합니다. 창끝 전투 학회에서 소부대 전투 기술과 드론, 대드론, 유무인 복합 체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차 무용론은 전체가 태어날 때부터 나온 얘기긴 한데 드론이 우크라이나 상공을 장악하고 있을 때도 우크라이나가 서방 국가에게 요청했던 장비가 전차입니다. 드론이 나왔으니까 전차는 없어져도 돼. 당장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전차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전차 무용론이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어만 한다 그러면 포병, 보병, 드론 이런 무기 체계로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끝낼 수는 없죠. 적의 전쟁 의지를 꺾어놔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공격을 해야 됩니다. 가장 필요한 전투 장비가 전차인데 일단 적보다 빨라야 되고요. 적의 화력 안에서도 살아남아서 적 지역까지 투입이 돼야 되고 적을 경멸하기 위해서 강력한 화력을 투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장비가 전차라고 생각합니다. 전차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전투 장비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차세대 전차의 설계 개념을 연구하고 있고 일부는 시제품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전차의 강점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기동성, 화력, 방어력 이 세 가지인데 대부분의 전차가 엔진 출력이 한 1200마력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1500마력 정도까지 올리려는 노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능동형 현수장치 같은 거를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개발하고 있고 또한 궤도도 철제 궤도에서 고무 궤도로 발전을 시키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화력 분야에서도 130mm에서 최대한 140mm 정도까지 구경을 확대할 것을 아마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전차포 10mm가 확대가 되면은 전차 포탄은 거의 2배 가까운 크기로 늘어나기 때문에 파괴력이 엄청나게 증가가 됩니다. 방어력 이 부분이 아마 가장 강화되고 강조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첨단 장갑이 개발되고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게 하는 스텔스 기능, 드론이라든가 포탑 상부에서 폭발하는 대전차 미사일에 대비해서 상방까지 방어가 가능한 개량형 APS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K3 이런 명칭으로 불리고 있던데 차세대 전차 이런 형태로 이제 명칭을 부르고 있는 것 같고 꽤 오래전부터 개념 설계는 하고 있었습니다. 외형은 지금 언론에서 공개됐던 은색의 멋있는 그런 전차 개념을 가지고 있고 성능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차세대 전차의 설계 개념을 대부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전차, 무인전차, 때에 따라서는 사람이 타고 때에 따라서는 사람이 타지 않아서도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전차 등 다양하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획득 체계를 적용한다 그러면 다음 차세대 전차는 한 40년에서 45년인데 좀 더 단축시켜서 제가 기대하기로는 한 30년대 중후반기 정도 되는 차세대 전차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끊임없이 전차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미군 M1 전차만 해도 지금 제가 M1 IP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지금 나와 있는데 버전 명칭을 다 외우지도 못해요. 좀 불편할 수 있는 얘기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무기를 개발해 놓으면 개량형을 잘 안 내놔요. 계획은 있어요. K1A3나 K2A1 정도로 시도는 있는 것 같은데 차세대 전차가 나오기 전까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많은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360도 전방향 감시 장비, 레이더 경보 장치, 능동 방어 장치, RCWS 그러니까 원격 사격 통제 체계, 드론 제모 이런 것들이 다 부착되게끔 돼 있습니다. K2 전차 대한민국에서 만든 전차입니다. 거기에 업그레이드 시킬 첨단 장치들 대부분 국산화가 가능한 장비예요. 세계 다른 서방 국가의 우수한 전차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도 될 만한 수준으로 다음 전차가 나올 때까지 우리 전차가 K2, A1, A2, A3로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숙련된 전투원이 부족합니다. 장비보다 사람이 훨씬 중요하다는 마인드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군들, 특히 전차 기계화 부대 승무원들은 4.5km, 5km 사격 통제 장치로도 보이지 않는 표적을 명중시키는 우리 장병들이에요. 가장 우수한 인원들입니다. 숙련된 전차 승무원 한 명은 25년에서 30년이 지나야지 한 명이 탄생하잖아요. 사람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최고입니다. 이 인원들이 제대로 훈련할 수 있게끔 여건을 좀 만들어주고 그 인원들이 오래 좀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성원을 좀 해주셨으면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힘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21항공단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나흘 동안 올해 첫 공중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에는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과 500MD 헬기 13대가 투입돼 로켓과 기관총, 야간 사격이 이루어졌으며 항공전력과 지상전력이 연계돼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50보병사단 경주대대가 6.25 전쟁 참전용사 고 양기옥 용사 유가족에게 화랑 무공훈장을 전달했습니다. 고 양기옥 용사는 전쟁 당시 공적이 인정됐으나 전시 여건으로 훈장을 수여받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지자체와 협력해 유가족 소재를 파악하고 미수여 훈장을 전달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군이 부사관 인재 양성을 위해 부사관 학군단 신규 설치 희망대학을 모집합니다. 공군은 전국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신청을 받고 서류와 현지 실사를 거쳐 오는 7월 최종 선정대학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대학은 군사교육과 운영 여건을 갖추고 예비역 교관을 확보해야 하며 공군 지정과목 개설을 통해 부사관 후보생을 양성하게 됩니다.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갑인년은 가고 이제 을묘년의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여기 한풍 휘몰아치는 영하의 전선 어느 해안 초소에도 을묘년의 아침 햇살이 밝게 스며들어 밤새 경계 근무에 고달팠던 초병의 심신을 따스럽게 감싸주면서 희망과 호보와 결의를 새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전선의 새해맞이. 설날이라지만은 여기는 24시간 잠시의 긴장도 풀 수 없는 최전방이기에 정처의 연휴를 즐기는 후방의 국민들과는 대조적으로 눈이 오건 강풍이 불어닥치건 용사들의 하루 일과는 추호의 차질이나 변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까치의 지저김도 즐거운 설날 아침, 용사들은 깨끗한 몸과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애로난 난관도 극복해 나갈 결의를 가다듬는 것이었습니다. 정월 초하룻날
이렇게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전우들이 오손도손 모여 앉아 서로 새해의 건투와 빛나는 무운을 비는 광경은 후방에 그것 못지않게 흐뭇하기만 합니다. 힘에는 힘으로 새해를 맞는 전선에는 오늘도 굳건한 힘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영의 내일을 향해 치닫는 조국의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이 한 몸을 초계같이 불사르며 새해 새 아침 나라와 결의 안녕을 위해 굳건한 결의를 새롭게 하고 있는 이 믿음직스러운 용사들을 위해 우리 모두 뜨거운 성원을 보내야만 하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새벽부터 야간 사이 경상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에 따라 뇌우가 동반될 수 있고 최고 20cm의 강성일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계룡은 영하 5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부산은 9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일요일부터는 북쪽 한기의 영향이 강해지면서 다시 강추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기압골이 자주 통과하면서 잦은 강수가 예상되는 만큼 빙판길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상예보 잘 확인하시어 안전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 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